2012년 여름, 제주는 올레길 열풍으로 들썩였다. TV와 잡지, 인터넷 블로그마다 올레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힐링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걸었다. 서울의 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강은숙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평소 혼자 걷기를 좋아했던 그녀에게 제주의 올레길은 최고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해 7월,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은 올레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영원히 멈춰섰다. 마치 제주의 푸른 바다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9일 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채 한 켤레의 파란색 운동화와 그 안에 들어있던 끔찍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단순 실종으로 시작된 사건은 한순간에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이 이야기는 올레길의 낭만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진실에 대한 기록이다. 2012년 7월 11일 강은숙 씨는 홀로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올레길 걷고 오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튿날인 7월 12일 오전 7시 30분 그녀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올레길 1코스 시작점에 도착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안개 낀 새벽 공기는 맑고 시원했다. 그녀의 복장은 가벼웠다. 파란색 아디다스 운동화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쳤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 배낭 안에는 물통과 간식, 그리고 작은 수첩과 카메라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올레길 1코스는 서귀포 성산읍 시흥리부터 시작해 광치기 해변까지 이어지는 총 15.1km의 길이다. 초반에는 오름길이 많아 경사가 가파르지만 곧 완만한 해안길이 펼쳐져 비교적 걷기 쉬운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강은숙 씨는 그 길을 혼자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은 올레길 초입에 있는 흙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멀리 보이는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목적지인 광치기 해변에 도착하지 못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그날 아침 올레길의 푸른 숲 속으로 사라졌다. 7월 12일 저녁 강은숙 씨는 예정된 시간에도 숙소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다.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올레길 1코스를 중심으로 수색 작전을 개시했다. 경찰 병력, 해병대, 올레길 자원봉사자까지 총동원되어 숲과 바닷가, 오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 신호는 12일 오전 10시경 올레길 1코스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뒤 완전히 꺼졌다. 그녀가 묵었던 숙소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지갑과 신분증도 그대로였다. 단순 가출이나 사고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목격자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여러 증언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내용들은 서로 엇갈렸다. 증언 1 40대 여성 관광객 오전 8시 10분쯤 올레길 초입에서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여성을 봤어요. 혼자 걷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증언 2 50대 남성 올레꾼 오전 9시쯤 오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한 40대 남성과 함께 걷는 걸 봤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다정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증언 3 60대 지역 주민 오전 10시쯤 올레길 근처 숲길에서 어떤 남자가 한 여성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확실하진 않아요. 이러한 증언들은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가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동행했는지 목격 시간과 장소가 모두 달랐다. 엇갈리는 증언들 속에서 사건의 실체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연 이 증언들 중 어떤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모두 허위이거나 착각이었을까? 실종 9일째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지친 수색팀은 포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러던 7월 20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구자읍 만장굴 근처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된 것이다.
공공근로자 한 명이 발견한 그것은 다름 아닌 파란색 아디다스 운동화 한 짝이었다. 운동화는 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겉보기에는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안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것이 들어 있었다. 경찰 감식 결과 운동화는 강은숙 씨가 실종 당일 신었던 것이 맞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신체 일부는 그녀의 지문과 일치했다. 이 단서 하나로 사건의 모든 것이 뒤집혔다. 단순 실종은 잔혹한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왜 그녀를 죽였느냐로 바뀌었다. 경찰은 운동화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 한 남성이 운동화를 버스 정류장 의자에 올려놓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차량 번호판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주인이 올레길 1코스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강모 씨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렌터카 회사 직원이었으며 올레길 7리에 밝았다.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 강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과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제시하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는 올레길을 걷던 중 강은숙 씨를 보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격분하여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나눠 여러 곳에 유기했다. 파란색 운동화에 그녀의 신체 일부를 넣고 버스 정류장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목을 끌기 위해라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잔혹하고 엽기적이었다. 강 씨의 자백을 토대로 수색팀은 훼손된 나머지 시신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올레길 1코스 인근 숲속에서 나머지 시신들을 모두 발견했다. 강은숙 씨는 그렇게 평화로운 올레길 위에서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건은 범인의 자백과 증거물 발견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 계획적 범행인가? 우발적 범행인가? 강 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와 장소를 보면 그가 올레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렸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이 매우 치밀했던 점도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왜 그녀의 운동화를 버스 정류장에 버렸을까? 범인이 끔찍한 살해 행각을 벌인 후 왜 그녀의 운동화와 신체 일부를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다. 이는 범인이 수사에 혼란을 주거나 혹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 했던 심리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3. 추가 피해자는 없었을까? 강 씨는 강은숙 씨 외에 다른 범행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을 볼 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올레길에서 실종된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검토되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평화롭고 아름답던 올레길은 한순간에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그는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그날의 진실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날 제주의 푸른 올레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진실은 범인의 입속에 묻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될지 모른다.